대동법. 지난 시간엔 광해군이 초기에 시행한 여러 업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해군은 선조 때부터 짓던 창덕궁을 완공하고 떨어진 유교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고 여러 역사책을 수소문에 구해오고 재간행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허준이 선조의 지시로 오랜 기간 써오던 동의보감도 광해군 때 완성해 올렸죠. 들어가기에 앞서 대동법은 수미법, 선예법 등과 같이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선 원활한 이해를 위해 대동법으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이렇듯 광해도 여러 업적이 있지만 뭐니 해도 광해군 최고의 업적은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법이란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아니, 대체 공납이 뭐길래 폐단이 생긴 걸까요? 공납이란 각 마을의 특산품을 공동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산품이란 게 이상하게 매겨져서 농부한테 해산물인 전복이 할당되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 이 지역 농민 중 한 명이 우연히 전복을 손에 넣었는데 전복 질이 좋으니까 이걸 왕한테 헌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정에선 이 지역에서 전복이 나나 보네 하고 그 다음부턴 전복을 공납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농부들은 대체 전복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복을 구해다 줄 테니 나한테서 사서 납부하쇼. 이 사람을 대신 납부해주는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납업자라고 해요. 근데 농부 입장에선 고맙죠. 돈만 내면 대신 수고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대납업자가 점점 값을 높게 부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 돈이면 차라리 자기들이 직접 구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새 대납업자가 사또한테 뇌물을 먹여서 그의 제품이 아니면 관청에서도 받아주질 않는데요. 결국 농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 주고 대납업자한테서 물품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대납이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의 대신 관료들이 너도 나도 이 대납업에 뛰어듭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대납업자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마는데요. 그리하여 제안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특산품 이딴 거 없애고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토지 결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없는 자에겐 덜 거두고 가진 자한테서는 더 거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진 자가 누굽니까? 관료랑 귀족이죠. 얘네 입장에선 그동안 꿀 빨았던 대납업도 못하게 되고 세금도 더 내게 되니 대동법을 좋아할 리가요. 하지만 관료들의 극심한 반발을 뚫고 광해는 결국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아는 광해군 최대의 업적, 대동법 시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대동법의 형성 과정. 일단 대동법과 비슷한 형태의 납부 방식은 명종 때 이미 몇몇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곡물을 현물로 바로 걷는 게 아니라 백성한테는 쌀이나 포로 거둔 다음 군, 현 차원에서 이걸 현물로 바꿔서 조정에 납부를 하는 거죠. 이걸 사사로이 제정한 대동법이라 해서 사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미 이때부터 공납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고쳐보려는 시도가 있었단 거예요. 다만 몇몇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거지 이걸 나라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시키진 못했는데요. 그러다 이걸 한 단계 발전시켜서 아예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이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율곡이이입니다. 대동법은 사실 선조 때 율곡이이가 처음 주장한 거예요. 이때는 수미법이라 불렀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대동법이 광해가 어느 날 번뜩이듯 생각해낸 게 아니라 관료들 사이에서 먼저 공납의 폐단을 깨닫고 이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 민간에선 이렇게 하네 라는 걸 발견하곤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이가 당쟁에 휘말리면서 대동법 논의는 묻히게 되는데요. 그러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조정에선 군량을 보급하기 위해 모든 곡물을 쌀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휴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폐지됐지만 말이에요. 이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력 회복에 집중하느라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국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새로운 군주인 광해가 왕위에 오르면서 대동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광해군 즉위년 3월 2일, 광해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초를 토로하면서 대납에 대한 문제도 지적합니다. 곡물을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이 급하게 준비하려다 상인에게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를 마치 관례처럼 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백성에겐 물건값만 지불하게 하고 상인이 물건을 준비하고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나라에서 지급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이로부터 3주쯤 지나서 3월 26일에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이조, 호조, 예조의 당상들을 영의정 이원익의 집으로 보내서는 의논을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때 이원익은 나이가 64세에 병으로 몸져 누워서 사직을 청할 때예요. 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아예 그 사람 집으로 각 부서의 장 차관급 인사들을 보내서 회의를 하라 한 걸까요? 이 바로 다음 날에 회의에 참석했던 신하들이 올린 보고서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일전에 곡물의 배단을 지적하시며 이와 관계된 것은 일체 혁파하고 통렬히 금하라는 전규를 내리셨사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청을 하나 설치하여 백성들의 일을 잘하는 사람 너댓 명을 차출한 뒤 이들로 하여금 회의하여 방안을 마련케 하소서. 이외에 다른 내용도 적혀 있지만 분명히 이때 광해의 요구에 따라 곡물의 폐단을 막기 위한 관청 하나가 마련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2달 뒤인 광해군 즉위년 5월 7일 영의정 이원익의 제안에 따라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곡물이 대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심하게는 몇백 배까지 오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곡물을 전부 쌀로 통일하여 거둔 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조정에서 직접 사는 것이 어떻사옵니까? 이리하면 간사한 무리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만 시행해 보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광해군이 대납의 폐단에 대한 문제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광해의 위대한 업적. 광해군 2년, 곽재우는 대동법의 시행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곽재우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광해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나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대동법은 대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임시로 시행한 일이었으나 그 근원을 맑게 하지 못하고 하류만 맑게 하는 데 그치지 않았는가. 이처럼 광해는 대동법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더 확대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게다가 이 다음 해에는 심지어 대동법을 폐지하려고 해요. 그러자 이원익이 이를 말려서 폐지는 철회되고 이전과 같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계속 시행하게 되죠. 정리를 하자면 광해 때 대동법을 시행했으니 대동법은 광해의 업적이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대동법이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니 그걸 시행한 광해는 성군이다. 이건 비약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선조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조선을 지켰으니 선조는 위대한 성군이다 라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단지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과정 중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외의 사건들까지 종합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초기에는 민생을 걱정하고 백성을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초기의 일입니다. 초기엔 연립정부를 꾸렸다니까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했죠? 대북한테 완전히 힘을 몰아주고 수많은 옥사를 일으켜서 죄 없는 백성과 신하를 수도 없이 처형했죠.
초기엔 민생을 걱정했다. 나중엔 궁궐공사에 미쳐서 민생을 파탄낸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광해군 시절에 민생이 파탄난 이유는 명나라의 파병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명나라의 요구 때문에 힘든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부차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광해군의 미친 궁궐공사 때문입니다.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한 백성 수탈은 연산군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죠. 대동법의 기초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광해가 백성을 생각했다면 궁궐공사를 그렇게 했을 수가 없어요. 또한 광해는 분명히 대동법의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급하게 하려다 폐단이 생길까봐 그런 거다. 자기 입으로 임시방편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폐지는요. 폐지에는 분명히 찬성했는걸요. 관료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거다. 아니, 이원익이랑 관료들이 폐지 철회해달라 해서 유지된 거라니까요. 따라서 광해군이 대납의 문제를 지적했으니 대동법 시행에 일조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광해의 위대한 업적 대동법 하면서 광해를 성군으로 포장하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